네, 이거 녹음이죠? 오늘은 주짓수 도장에서 스파링 예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짧게 해야겠는데? 한 8분씩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역시 주짓수계의 박찬호를 꿈꾸고 있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요. 주짓수에서 스파링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재밌어서 하는 게 일단 대부분이죠. 주짓수 수련자들이 스파링을 너무 좋아해요. 스파링을 하게 되면은 도파민, 이렇게 딱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제 기분이 좋게 하는 신경 물질이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혼합되면서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사실 살면서 주짓수 스파링을 하기 전에 그렇게까지 뭔가 집중하면서 막 근육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방과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할 일이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독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스파링의 중독성에 매료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저희 도장분들도 제가 좀 많이 발려서 요새 좀 덜 하시는데 수업을 들으시죠?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몸 풀고 이제 스파링 기술 연습하고 드릴하고 기술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의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파링을 막 10판 넘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조금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파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관절이 많이 상하고요. 일단은 일반인이라는 그 전형적인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기준에서 스파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관절이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스파링의 강도를 버틸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젊거나 아니면은 기초 근력이 탄탄하거나 해야겠죠? 젊으면 좀 회복력이 빠르니까. 스파링에 대한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파링을 너무 강도 있게 세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세게충이라고 저희끼리 막 표현을 하는데 스파링은 일단은 스파링일 뿐이죠. 스파링이라는 용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스파링은 시합이 아닙니다. 물론 실전을 대비한 훈련이긴 한데 스파링이 시합이 아닙니다. 죽자설자 서로 달려드는 건 좋지가 않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훈련일 뿐이죠. 그래서 주짓수에서는 롤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롤링, 스파링 뭐 솔직히 강도의 차이지 조금 다를 바 없죠.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대충 주짓수 스파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스파링의 올바른 문화와 예절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파링을 부상 없이 강도 있게 재밌게 하려면은 서로 친해야 스파링이 좀 조절이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스파링을 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 사람 오늘 처음 보고 뭐 주짓수 처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싸움이 되는 거죠. 서로 이름이라도 알고 나이라도 알게 되면은 서로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부상 위험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저는 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서 스파링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포옹하시고 이름이랑 이런 거 조금 서로 대화하시면서 좀 스파링 시작하시라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담소를 나누고 스파링을 시작하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그렇게 강도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음, 부상 상황에 대한 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목 같은 경우는 꺾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실려서 그 위에 가드에 있을 때죠. 체중이 많이 실려서 목에 부하가 많이 실리는 자세들은 좋지가 않고요. 빨리 나오거나 탭을 치는 게 좋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시를 입어서 좀 그런데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서 팔까지 상한 골까지 열리면 조금 위험하겠죠. 어깨가 오픈되면서 어깨가 어깨가 구조상 잘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깨가 빠지게 된다면 되게 큰 부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짚거나 하면서 어깨가 열려서 덜컹하면서 어깨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짚는 게 안 좋죠. 팔꿈치 이렇게 짚어버리면은 팔이 펴지면서 체중이 빡 실리면은 다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낙법을 치거나 팔꿈치를 짚으면서 하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맞게 되면은 꺾이게 되면은 조금 꺾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외회전을 하게 되면 조금 체중을 맡게 되는 요골척골 특성상 여기에 체중이 실리면서 덜 다치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하면 손목이 많이 꺾이죠. 그 신체 구조상. 그렇고 이제 갈비나 이제 허리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압을 잘 유지하면서 몸을 비틀지 않는 거죠. 시선은 이쪽인데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몸 쪽에 부하가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갈비뼈, 특히나 갈비뼈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갈비뼈는 눌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풀어주고 웬만해서 다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고 조금 안정성을 잘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릎인데 좀 죄송합니다. 무릎이면은 이게 무릎이죠. 이게 무릎 관절이라고 치고 서 있는데 이렇게 서면 좋은데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는 거는 무릎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서 있다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이때 십자인대를 많이 다치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연골판.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동 범위 이상이 그리고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게 잘 이해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제가 요새 좀 이제 대학원이 끝났는데 1학기를 마쳤습니다. 조금 제가 주짓수를 잘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꼭 영상을 찍겠습니다. 부상을 첫 번째, 또 친해지면 좀 부상 위험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두 번째, 부상 상황에 대한 인지. 그 세 번째로,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 포지션에서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동작에 대한 반응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동작에 대한 부상 위험성도 적어지겠죠. 상황에 대한 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좋지만 모르는 상황이 나왔을 때 조금 조심하는 게 탭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더 얘기할 게 있나요? 그리고 탭을 빨리 치자. 이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탭 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탭을 빨리 치고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힌트 때 최대한 버티지만 어느 정도 탭을 치고 바로 다음 판을 빨리 진행하면서 그 다음 탭을 또 안 치는 게 목표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